기분 좋은 금요일 아침 글로벌 비트 출발해 보겠습니다. 간밤에는 뉴욕 증시가 모두 올랐죠? 네, 오랜만에 간밤 미국 증시를 보고 웃을 수 있던 시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이번 주 내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변동성이 다소 강력했는데 그래도 간밤에 공개되었던 고용지표 예상보다 괜찮은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시사하면서 시장에 좀 안도감을 줬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간밤에 일어났던 고용지표 내용은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체 우려를 한결 덜어내면서 3대 지수 일제히 올랐는데요. 지수 종가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전해드리고 있는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 예상보다 낮게 발표가 됐습니다. 연속 청구 건수 역시도 예상치를 밑도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고용지표가 시장에 원래는 갖는 그 중요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민감한 증시 반응이 보통은 있지는 않는데 지금 워낙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어 있는 분위기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표 덕분에 침체 우려가 해소되면서 개장 때부터 미국 증시 상승 출발을 했고요. 장중 내내 탄력도를 잘 지켜나고 확대해 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가 2.6%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16,600포인트 선을 뚫어냈고요. S&P 500 지수 역시 2.3%의 강세, 2022년 10월 이래 최고의 상승률이었는데요. 5,300선을 되찾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에 이 탄력을 제공했던 것이 고용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침 8시 반에 전해졌습니다. 8시 반에 고용지표가 딱 나오는 순간에 국채금리는 2년물과 10년물 모두 스파이크를 쳤습니다. 연준이 50bp 빅컷 혹은 긴급 금리 인하에 나설 필요는 없겠구나라는 어떤 인식이 반영이 된 것이고요. 그러면서 정책 금리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2년물 금리는 4%를 상회한 채 거래를 마쳤고요. 벤치마크인 10년물 금리 역시도 장중에 4% 선을 터치하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금리 선물 시장에 반영된 9월 50bp 인하 확률 이제 조금 더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수치가 70%를 가리키고 있었는데요. 현재는 55.5%, 9월에 25bp를 내릴 것이냐 아니면 50bp를 내릴 것이냐 그 확률이 거의 50대 50에 수렴하고 있는 오늘입니다. 오늘 시장 상승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엔화 약세인데요. 전일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엔달러 환율이 진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부분이 엔캐리 청산의 니즈를 좀 잠재워줬다라는 점 역시도 시장 상승의 보탬이 됐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섹터와 종목별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11개 업종이 일단은 일제히 올랐습니다. 그리고 기술주, 커뮤니케이션, 시클리컬 이쪽에 위치한 헬스케어 섹터가 2%대의 강세로 시장을 주도해 가는 양상이었는데요. 엔비디아 먼저 보겠습니다. 전일 5%대의 하락을 딛고 오늘 6% 반등에 나섰습니다. 내리면 사고 또 오르면 파는 움직임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반복되는 요즘입니다. 엔비디아가 쭉 오를 거다라는 어떤 상승에 대한 확신은 조금 부족한데 혹여나 오르게 된다면 그 수익의 기회를 놓치는 것은 너무 아깝다. 이런 투자자들의 인식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이 수급의 주체별로 봤을 때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 주에 있었던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삼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P모건에 따르면 이번 주에만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10억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 하면 1조 4천억 원 이상의 매수세를 기울였다라고 하는데요.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오늘 6%대 급등세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개장 전에 사실 시티가 이 반도체 섹터 전반의 투심을 자극하는 소식을 한 가지 전했는데요. 마이크론과 엔비디아, 이번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특히 마이크론을 탑픽주로 제시를 했고 이 리포트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본다면 AMD, 브로드컴, 마이크로칩 그리고 장비주 가운데에서는 KLA 코퍼레이션까지 매수
의견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이 오늘 반도체주들에 대한 투심을 좀 전반적으로 살려주는데 일조를 했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다시 히트맵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 환한 초록불을 켜준 종목 일라이릴리가 9.5%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오늘 강한 투심이 살아났는데요. 2분기 실적 결과가 좋았습니다. 헤드라인 넘버를 보신다면 빅 비트를 기록한 모습, 특히 EPS가 3.92달러, 컨센서스였던 2.6달러를 아주 큰 폭으로 웃도는 수준이었는데요. 블록버스터 비만 치료제죠. 마운자로와 젯바운드가 잘 팔린 덕분이었습니다. 쇼티지를 극복하면서 약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었던 데다가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우위를 지켜낸 점이 실적에 기여를 했습니다. 일라이릴리의 오늘 실적을 통해서 비만 치료제 시장의 이 피크아웃 우려가 조금 해소되는 것 아닌가,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간밤 주가는 9.5% 급등하면서 845달러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테슬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3.7%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는데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테슬라의 주가가 260달러 선까지도 터치를 했었죠. 그런 것과 비교를 하면 간밤에 이 198달러 선, 이 주가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오늘 RBC에서 매수 의견을 재확인해 줬는데 FSD 자율주행 기술이 단기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되어줄 것이다, 이런 의견에 간밤에는 힘을 받아갔습니다. 오늘 업종별로 조금 더 들여다보자면 산업 섹터 내에서 항공주들이 일제히 초록불을 환하게 켜줬습니다. 경기 우려감이 해소되자 소비 혹은 여행에 대한 수요 좀 자극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됐고요. 그러면서 아메리칸 에어라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델타그룹 일제히 6%대의 급등세, 이쪽에 위치한 비교적 좀 작은 규모의 항공주들 역시도 4% 내외의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고요. 이 종목들이 전부 모여있는 제츠 ETF 역시 4% 가까운 급등세를 시현했습니다. 그 밖에 시장을 움직였던 종목들도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버핏이 사랑했던 에너지 주식, 꾸준히 매수한 에너지 주식으로 잘 알려져 있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입니다. 2분기 실적 결과가 전해졌는데 그 결과가 좋았습니다. 특히 2분기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1%나 뛰어오르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고요. 이 사측에서 설명하기로는 석유 생산량 증가 그리고 원유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가 있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옥시의 주가는 간밤 4.3% 급등하면서 58.53달러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다음으로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도 확인해 볼 텐데요. 간밤에 바클레이즈에서 매수 커버리지를 개시했습니다. 이 미국 최대 규모의 제로 탄소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 부분에 주목을 했고요. 목표가는 211달러로 제시했는데 지금보다 10%의 추가 상승 여력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 확인이 가능합니다.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그룹의 주가는 4%의 급등, 그리고 같은 전력 섹터 안에서 비스트라의 주가 역시도 장기 청정 에너지에 대한 계약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과 체결했다, 이런 이슈 속에서 7% 가까이 급등했다는 점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언더아머도 볼 텐데요. 1분기 깜짝 흑자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매출은 소폭 미스가 나기는 했는데 그래도 깜짝 흑자 달성을 성공했다라는 데에 투자자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전하면서 언더아머의 주가가 18.34% 급등을 했는데요. 이것이 거의 2018년 10월 이래 최대 일일 상승률이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최대 부동산 매매 온라인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진로우 역시도 실적 발표 이후에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일단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아울러 30년물 모기지 고정금리가 간밤에 1년 내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다, 이런 월스트리트저널의 헤드라인이 있기도 했는데 이 부분 역시 진로우에 대한 투심을 자극했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간밤 나타났던 미증시 특징주들 정리해 드렸고요. 계속해서 주요 외신 헤드라인 이어갑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참 노동지표가 우리 시장을 글로벌 시장을 경계 침체의 공포로 내몰더니 그래도 간밤에 공개된 노동지수 이제는 좀 안도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게 해줬습니다. 어떠한 내용이 공개되었을지 노동지표 관련된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미국 노동부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발표했습니다. 7월 28일부터 8월 3일간 집계된 청구 건수는 23만 3천 건으로 전문가 예상치인 24만 1천 건과 직전주 수정치인 25만 건을 모두 하회했습니다. 특히 전주 대비 1만 7천 건 줄어들며 1년 만에 최대 규모의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7만 5천 건으로 시장의 전망치와 직전주 수정치를 모두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휴가철 시즌을 맞아 주 단위로 변동성이 다소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시장에서 신규 실업자 수당 청구 건수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23만 3천 건, 전주 대비도 하락한 수준이었고요. 시장의 예상치에 비해서도 하락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자가 지금 내가 실업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청구하는 부분이어서 얼마나 많은 실업자가 존재하고 있냐라는 부분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노동시장이 너무 얼어붙었다, 너무 빠르게 냉각되었다라는 점이 시장의 경기 침체를 좀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위기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이 간밤의 지표에 더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나 6월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가 보여졌어서 요즘에는 어떨까, 이번 달에는 어떤 흐름일까 저희가 주목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예상보다 지금 상황이 나쁘지 않다. 오히려 요즘에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좀 과했던 건 아니냐라는 부분까지 함께 시사해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안에서 좀 괜찮다라고 마냥 좀 안도해도 되냐라는 부분을 조금 더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이렇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완화되었다라는 점은 즉각적으로 주가에는 굿뉴스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식뿐만 아니라 증시뿐만 아니라 반도체 업황 여러 가지 기업들에도 호재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주목해 보자 하는 부분은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이 2주 이상 실업을 하게 될 경우 청구하게 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21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적되는 실업자 수가 정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지금 최근에는 이 해당 지표가 이 여름 휴가나 이 여름 시즌을 맞이해서 변동성이 다소 강력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 변동성을 고려해 보시면서 이 전반적인 추세는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이 개별적인 이슈가 아니어도 이러한 경제적인 지표로 시장이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동성도 고려해 보시면서 해당 지표를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은 바로 실적 소식입니다. 최근에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열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인지 일라이릴리 역시나 올해만 해도 주가 55%의 말 그대로 폭등하는 흐름을 이어갔는데 어떠한 성적으로 2분기를 소화했을지 자세한 실적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제약사인 일라이릴리가 2분기 좋은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비만 치료제인 젯바운드와 마운자루의 판매 호조가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분기 매출액은 113억 달러, 조정 주당 순이익은 3.92달러로 각각 시장의 예상치였던 99억 2천만 달러와 주당 순이익인 2.6달러를 상회했습니다. 젯바운드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며 당사는 연간 매출액인 30억 달러가량을 상향 조정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비만 치료제 대표적으로 꼽고 있는 일라이릴리의 성적이 공개됐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좋았고 이 전분기 대비도 좋은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이렇게 실적 발표 덕분에 장식 직전에 공개된 실적 발표 덕분에 프리마켓에서도 10% 이상 상승을 했고 이 주가도 간밤에 10%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번 실적을 통해서 조금 더 주목하실 부분은 이 비만 치료제 매출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마운자루와 젯바운드의 실적이 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매출이 증가하면서 여전히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라는 점이 시사되었죠. 최근에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한 점이 있었는데 여전히 좀 전망이 좋다라고 해석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양대 산맥이라고 불리고 있는 노보노디스크와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시장 안에서 노보노디스크의 실적은 좋지 않았죠. 말 그대로 실적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그 안에서 자세히 살펴봐도 이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매출이 그리 크게 늘어나지 않으면서 실망감을 더해준 상황이었는데요. 이 일라이릴리의 상황은 좀 달랐습니다. 우선 이 위고비와 일라이릴리는 그 승인 시점이 좀 다릅니다. 위고비는 2021년에 승인을 받아서 어찌 보면 비만 치료제의 선두주자다라고 꼽히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인지 현재 이 비만 치료제 내에서 시장 점유율은 위고비가 조금 더 우위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60%가량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젯바운드는 4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점이 더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이 젯바운드가 승인받은 건 2024년 12월경입니다. 그러니까 단시간에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분량을 살펴봐도 이 성장률이 엄청나고 성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이번 2분기 매출에서 증명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 내에서도 비만 치료제 자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점유율, 이 우선 우위를 더 점할 수 있는 부분은 이 공급을 얼마나 더 서포트할 수 있냐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위고비는 조금 주춤한데 이렇게 일라이릴리는 힘을 내주고 있는데 생산시설 확대까지 더 강력하게 나서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선 일라이릴리는 지난 2020년부터 18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생산시설을 미리 잘 확충해 오고 있었고 단순히 미국뿐만 아니라 아일랜드, 독일 등에도 생산시설을 단단하게 확보하면서 이 수요에 맞먹는 공급을 탄탄하게 이어가겠다라는 의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최근 트렌드에서 이 일라이릴리 조금 더 선점을 우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되는 상황이고요. 국내 시장도 잠깐 확인을 해보면 지난 1일에 한국에서도 마운자루에 대한 이 허가를 획득했다라고 합니다. 국내 시장 안에서도 들어오게 될, 확장되게 될 비만 치료제 상황까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엔비디아 관련된 소식입니다. 참 엔비디아 주가가 쉽지 않았습니다. 변동폭이 워낙 강력했는데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이번 주에도 정말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간밤에는 좀 주가의 반등세가 확인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어떠한 이슈였었을지 이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었다라는 부분뿐만 아니라 AI 전망 관련된 부분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6월 중순 최고치 이후 25%가량 폭락했습니다. 주가의 강력한 변동성을 보이던 엔비디아 그리고 다른 반도체 칩 기업들이 간밤에 반등의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노동시장 냉각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증시에 반영되었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이제는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이 전반적인 흐름을 상승세로 견인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트랜스포스는 이 엔비디아의 H200 출하로 인해서 올해 HBM3E 소비 점유율이 60% 이상으로 높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내년에는 블랙웰 플랫폼에서의 수요 증가로 인해서 HBM3E 소비가 85% 이상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번 주 정말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엔비디아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흔들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경제 지표에 크게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반등을 해준 이 주가를 살펴보면 이제는 AI 측면에서도 전망을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간밤에 또 공개가 된 엔비디아의 HBM3E 점유율 관련해서 엔비디아는 HBM3E 점유율을 올해는 60%가량 확대시킬 것이고 내년이 가면 85%가량 더 확충을 할 것이다 라는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흐름이라면 AI 수요 전반적인 좀 긍정적인 전망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최근에는 좀 AI 버블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러한 전망치를 기반으로 좀 긍정적인 방향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에 따라서 이렇게 HBM3E 수요가 확증됨에 따라서 기술적인 난이도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각 기업들의 검증 완료 순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기업들이 먼저 테스트 통과에 성공하게 될지 그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AI 전망, AI 시대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AI 관련주 대표적인 에너지주로 꼽히고 있는 비스트라 에너지가 간밤에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이 AI 실적 공개를 살펴보면 실적은 매출 측면에서 컨센서스를 좀 하회했습니다. 그래도 전년 대비 20%가량의 상승세를 보여서 시장
시장 전반적인 확장세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좀 실망스러웠다라는 점에서 실망을 했는데 그래도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에 이런 부분에 뒷받침해 준 게 바로 공급 계약 관련 이슈인데요. 이 비스트라 에너지는 메가캡 관련해서 호재 소식을 좀 전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아마존닷컴과 함께 이 장기 청정 에너지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전한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는 405메가와트의 발전소를 건립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고요. 아마존닷컴과는 200메가와트의 발전소를 공급할 것이다라는 계약 소식을 전하면서 지금 프리마켓에서도 그렇고 장중에도 6% 넘는 상승세를 보였던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승세 속에서 AI뿐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주들 어떠한 흐름을 이어가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다음으로 상품 가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고용지표의 호조 덕분인지 주가의 흐름도 좋았고 비트코인도 다시 한번 반등을 했습니다. 최근에 좀 다시 움직여주는 흐름에서 간밤에 8.55%의 강력한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지정학적 위기감은 계속 고조되고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 지정학적 위기감, 이 긴장감이 계속해서 고조됨에 따라서 이 금 가격이 어제 시장 안에서 4거래일 만에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안전자산으로 꼽히고 있는 금이 간밤 시장 안에서도 1%대 상승세를 보였고요.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역시나 이거래 이제 동반 상승세 이어갑니다. 1% 넘는 상승세 보이며 오늘 시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국채 가격 역시나 4일째 하락세를 이어갑니다. 이렇게 금리와 가격은 좀 반대의 흐름을 흐르는데 10년물 국채 금리는 0.026% 상승하면서 간밤 시장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비트 시간이었습니다.